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하한가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M&A를 통해서, 특히나 이 M&A를 할 때 전환사채를 주로 사용하는 쪽은 무자본 M&A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번 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바이오 사업을 하겠다는 회사가 여러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이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 1년 전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이러한 비용을 투자자들이 지불하도록 만들면서 계속 이 상장사를 위해서 머니게임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오늘 하한가를 들어간 건, 이 회사가 바이오 업체로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졌던 오레고보암이라는 이 난소암 치료제 후보물질, 이 물질에 대해서 임상 3상까지 끌고 왔는데, 임상 3상에서 이 유효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겠다고 임상을 중단하라는 그런 권고가 내려졌죠. 말 그대로 이제 임상 3상에서 실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업체가 전임상에서 임상을 들어가고 또 임상 2상을 들어가고 임상 3상을 들어갈 때 그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 이런 임상 단계를 밟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이 성공한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나 이런 바이오 벤처 기업들한테 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임상에 대한 도움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 이 바이오 업체 중에 끝까지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임상 3상까지 끌고 갈 경우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 바이오 전문 기업들 중에,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 중에 임상 3상까지 독자적으로 끌고 가 성공한 기업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시장을 통해서 조 단위로 자금을 조달했던 업체들은 대부분 다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업체도 마찬가지죠.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는 여러 가지 자본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 윤병학 카나리아 바이오 신약개발 총괄 사장 같은 경우는 세종 메디칼 대표이사 이력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 과거 대표였던 회사가 상장 폐지되거나 이런 구설수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결국은 또 오레고보암이 또 이번에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실망감을 보였죠.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난소암 치료제로서 이 오레고보암이라는 이 신약 후보물질은 가장 주된 신약 후보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해버리면 말 그대로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는 그 신약 개발사로서의 존재가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는 예전 현대사료라는 이 업체를 인수를 해서 이 업체의 사업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216억이나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달성할 정도로 매출 외형을 갖고 있는 업체죠. 그렇지만 1266억이라는 매출 외형에 불구하고 영업 손실은 85억이나 발생했고 단기 순손실은 179억이나 발생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 이 경영권이 넘어간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너무 망가진 실적이에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경영이 안 되는 회사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머니게임한 업체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가장 최대 주주인데, 이 카나리아 바이오엠이라는 회사가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로서 이 다른 업체들 이제 문어발식으로 세종 메디칼도 인수하고 여러 업체들이 인수하면서 이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어떤 그 그룹을 형성했었는데요. 대부분 다 요번 이 실패로, 임상 3상 실패로 다 날리게 된 거죠. 지금 그 사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전환 청구권이 4회차도 그렇고 5회차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월 9일 날과 1월 12일 날 294만 주하고 196만 주가 5,086원이라는 가격에 전환이 돼서 바로 시장에서 바로 매물화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작년 7월 6일 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주가 조작 수사를 하다가
이 난소암 치료제 개발 바이오 사업 이 회사로서 이제 까나리오 바이오엠이라는 회사가 의심스러운데요. 이 허위 공시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이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봤을 때 까나리오 바이오는 말 그대로 이제 머니게임 회사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지금 현재 보시면 이 현대사료를 인수하고 나서 주가가 크게 2번 출렁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마다 어김없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 전환사채 투자자들한테 뭐 말 그대로 이제 좀 먹여준 거죠. 하지만 이 일반 투자자들, 시장에서 이 종목을 사신 분들은 대부분 다 상투에 물려버린 거죠. 거기다 무상증자까지 해버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사는 만시창이가 됐고, 요번에 임상 3사까지 실패해버렸으니까 이제 주된 그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마저 살아버려서 여기에 뒤늦게 떨어졌던 투자자들은 그동안 투자한 돈을 다 날리게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력 사업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특히나 바이오 쪽 같은 경우 한 방에 뭘 하겠다, 이런 쪽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존에도 이 바이오 업체들도 임상에 들어갈 때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라이센스 아웃이란 걸 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데는 그 연구의 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임상 1상도 그렇고 임상 2상도 그렇고 유효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도 자신들의 개발비를 외부에서 끌고 와서 투자를 하면서 임상 1상, 2상, 3상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3상에서 유효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그 약을 실제로 이제 상업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약이 특히나 이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마지막 최후의 그 어떻게 보면 최후의 그 마지막 그 희망을 가진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상 2상 이후에는 그 제한적이나마 마지막 이제 다른 약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극히 이례적인 이유고, 그것 때문에 이 약이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을 이 까나리아 바이오엠은 중간에 이런 것들을 언론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시장에 홍보를 했죠. 근데 거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막연히 기대감을 갖기도 했고, 결국은 그 이 오레고보맘의 이 임상 3상 중단 권고는 유효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임상 3상이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평가를, 그러니까 어렵게 이거를 공시를 하죠.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게 말이죠. 나중에 이런 것들 빌미를 갖고 다시 또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게 이제 머니게임의 가장 나쁜 병폐죠. 즉 그 특정 종목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로서 이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뺏어버리는 아주 나쁜 짓입니다. 하여튼 결국은 까나리아 바이오는 말 그대로 이 머니게임으로 드러났고, 그 마지막은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각종 이제 투자자들하고 이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되면 그 본질이 더 빨리 드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